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범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하고 나쁜 탄수화물,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냐,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실생활에서 구분하는 법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굉장히 쉬운 질문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이 정말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것부터 좀 보실게요. 일단 탄수화물 섭취할 때 보통 고구마는 좋은 탄수화물이고 밥은 나쁜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고구마를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자, 영양 성분표 같이 한번 보실게요. 고구마가 밥보다 칼로리가 더 높습니다. 단백질은 밥이 2.5배고요. 탄수화물 함량은 고구마가 또 더 높아요. 자, 탄수화물 중에서 또 살이 더 잘 찌는, 살찌는 탄수화물인 당류. 이 당류는 고구마가 13.75고요. 밥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구마가 유리한 게 식이섬유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도 고구마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더 좋은 탄수화물일까요? 자, 물론 고구마가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안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애초에 밥하고 고구마, 얘네 탄수화물이 맞을까요? 자, 밥을 예로 들자면 밥은 탄수화물 말고도 단백질도 있고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밥 100g 중에 탄수화물은 32g, 즉 3분의 1 정도고요. 식이섬유는 1g 있고 단백질도 2.6g이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무게의 삶은 닭가슴살도 단백질이 28g이에요. 자, 쌀밥에는 단백질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닭가슴살 단백질에 그래도 한 10분의 1이나 있네요. 그렇다면 밥에는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한데 왜 밥은 그냥 탄수화물이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걸까요? 탄수화물이 제일 많아서 그럴까요? 근데 밥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 탄수화물이 압도적으로 있어야 이걸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고등어 구이로 가봐서 고등어 구이는 지방일까요? 단백질일까요? 고등어 구이는 지방이 그람수로도 제일 많고 칼로리로 따져도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고등어 구이 하면은 좀 단백질로 생각을 하고 있죠. 즉, 저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된 점은 있는 게 이 탄단지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영양소가 복합된 이런 음식들을 한 가지 영양소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한국인은 다 성질 급해, 한국인은 다 이래, 그럼 일반화랑 똑같죠.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이냐 나쁜 탄수화물이냐 이런 질문은 사실 단순한 질문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외모, 경제력, 성격, 키, 집안, 인성, 머리털 유무? 그 탄수화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묻는 질문은 이렇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듯이 음식도 그렇게 간단한 게 단순한 게 아니죠. 이게 이해가 가셨으면 이제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고르는 법을 이해하실 준비가 좀 되셨어요. 자, 바로 가시죠. 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탄수화물 고르는 법 첫 번째는 섬유질의 비중을 따져봐야 됩니다. 보통 브로콜리 하시면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네, 당연히 이 브로콜리 다이어트에 좋은 것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영양 성분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영양 성분 보시니까 총 32칼로리에서 탄수화물이 무려 24.5칼로리? 전체 칼로리의 76%, 거의 4분의 3이나 차지합니다.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알고 보니 브로콜리도 탄수화물 덩어리였나? 이건 탄수화물이 뭔지 잘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기 표를 같이 보실게요. 탄수화물은 식이섬유와 당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섬유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몸에 흡수가 거의 안 되고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도 크죠.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탄수화물의 일종이지만 굉장히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섬유질이 많고 비중이 높을수록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보시면요, 이 탄수화물 6.3g 중에 식이섬유가 무려 3.1g이나 됩니다.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렇다면 섬유질이 많은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공장 같은 데를 거쳐 나온 가공식품은 이 의무적으로 영양성분표를 거기 달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섬유질이 나와요. 근데 보셨는데 섬유질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없을까? 섬유질이 아예 없거나 사실상 거의 없어서 안 써놓는 겁니다. 보통 섬유질이나 단백질이 들어가면 원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싼 원료를 쓴다는 건데 비싼 원료를 써놓고 이걸 안 써놓을 이유가 없죠. 이건 섬유질이 없거나 양이 너무 적으니까 안 써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가공식품 아닌 뭐 천연식품들 있잖아요.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나오진 않으니까요. 자, 그런 것들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섬유질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까?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질은요, 식물에만 있어요. 우리 동물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뼈가 있죠, 이 뼈. 식물은 뼈 대신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섬유질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의 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채소와 과일은 대부분 섬유질이 많고요. 그 외에도 뭐 미역 같은 해조류나 버섯류 등에도 섬유질이 좀 풍부하죠.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 채소나 이런 자연식품에서 섬유질이 얼마나 많은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현실에서 꼬리표가 없는 상황에서. 자, 여러분 나물 드시고 나면 이에 많이 끼실 때가 있어요. 막 길쭉한 게 막 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많을수록 섬유질이 많은 겁니다. 제가 섬유질은 식물의 뼈라고 말씀드렸죠. 뼈가 목에 걸리듯이 섬유질도 이에 끼는 겁니다. 섬유질 많은 콩나물은 이에 잘 끼는데 감자는 드시고 이에 끼신 적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감자는 섬유질보다 당질이 좀 더, 녹말이 좀 더 많죠. 해조류는 좀 예외인 게 미끌거려서 실제로는 잘 안 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쭉쭉 결 따라 찢어지는 게 있어서 또 이렇게 미역나물 먹다 보면 또 이에 잠깐 또 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섬유질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이에 쉽게 낄 것 같을수록 섬유질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지표는 아니고 뭐 완벽히 정확하게 하려면 인터넷 검색을 꼭 해보셔야겠죠. 참고로 음료 등에 들어있거나 가루 등으로 나와서 물에 타먹는 식이섬유는 가공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영양 성분표로 식이섬유 함량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공을 거쳤으므로 뭐 당연히 아예 뭐 이에 끼거나 그런 건 뭐 아예 없습니다. 얘네도 가공을 거쳤을 뿐 똑같은 식이섬유인 건 맞고요. 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탄수화물 고르는 법. 두 번째는 복합 탄수화물이 단순 탄수화물보다 좋다는 겁니다. 단순과 복합의 차이는 구조가 단순하냐 복잡하냐의 차이입니다. 여기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왼쪽이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게 생겼고 짧기 때문에 쓰기가 편합니다. 즉 바로 분해돼서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고요. 혈당이 바로 많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지방합성도 더 빨리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이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구조가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막 뭉쳐있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빨리 쓸 수가 없는 녀석입니다. 이걸 쓰려면 일단 길게 있는 것을 좀 짧게 이렇게 잘라내야 되고요. 이렇게 토막을 쳐서 써야 되고 손질도 좀 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면 분해가 바로 안 되고 혈당도 느리게 오르고 인슐린도 좀 덜 분비될 수 있어서 지방합성도 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식품이 복합인지 단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확도가 100%는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혀 위에 그 음식을 조금 잘라서 올려놓고 맛을 좀 보세요. 단맛이 순식간에 빠르게 날수록 단순 탄수화물에 가까운 녀석입니다. 뭐 콜라나 백설탕기 혀 위에 올려놓으면 그 즉시 단맛 나죠. 뭐 초콜릿도 바로 단맛 나고요. 반대로 현미밥을 혀 위에 올려보면 단맛이 바로 안 납니다. 뭐 당연하죠. 그래서 단맛이 빨리 날수록 단순 탄수에 가깝고요. 단맛이 느리게 날수록 복합 탄수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물론 뭐 간단하게만 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꼭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예외가 하나 있다면 요새 대체 감미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단맛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 감미료란 단맛은 나는데 칼로리가 0에 가깝거나 굉장히 적거나 또 뭐 혈당도 뭐 거의 올리지 않는 그런 녀석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스테비아, 알룰로스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거의 100%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영양 성분표가 붙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체 감미료 뭐뭐가 사용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기 때문에 구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가끔 뭐 상세 페이지나 뭐 그런 것 등에 순탄수화물이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순탄수라는 거는 뭔가 살찌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살찌는 탄수화물만 모아놨다는 개념인데요. 살 안 찌는 탄수화물인 대체 감미료 등등을 제외하고 살찌는 탄수화물, 거의 뭐 당질이겠죠. 이런 것들만 모아놓은 게 순탄수화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전체 탄수화물이 100이라면은 대체 감미료가 뭐 70이었을 때 순탄수는 30, 그러니까 나머지가 되는 것이겠죠. 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탄수화물 고르는 법 세 번째는 그 식품이 얼마나 가공되었냐를 따지는 겁니다.
가공이란 공장이든 뭐 사람의 뭐 인공적인 처리 과정이든 뭐 이런 걸 얼마나 거쳤느냐 그거죠. 그런데 가공을 많이 거친 식품일수록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단순 탄수화물 위주로 좀 되어 있어요. 이런 식품들을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젤리,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왜 가공식품이 단순 탄수 위주로 갈 수밖에 없냐? 공장에서 가공을 거치면서 이 복합당을 쪼개서 단순당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공식품이 복합탄수화물이었더라도 아니면 지금도 복합탄수화물이더라도 가공을 많이 거칠수록 불리해져요. 예를 들어서 통밀은 그나마 섬유질이 있었죠. 그리고 복합탄수화물이었죠. 하지만 이 통밀을 도정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 섬유질이 확 줄어듭니다. 섬유질이 확 없어지죠. 동시에 또 도정을 거치면서 곡물의 영양분이 많은 부분을 다 깎아내 버려요. 그래서 미네랄, 비타민 등 미량 영양소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밀이 밀가루보다 좀 더 좋은 탄수화물이 되고요. 밀가루 같은 경우는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얘가 뭐 섬유질도 없어지고 앞서 말한 뭐 미량 영양소도 다 빠지니까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가공을 거칠수록 좀 안 좋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현실에서 뭐 알아보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그냥 사람 손을 얼마나 더 탔을까? 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콩만 해도요, 땅콩잼을 먹는 거랑 그냥 땅콩을 씹어 먹는 게 차이가 납니다. 그냥 땅콩 씹어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미국 농림식품부의 16년도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통째로 먹은 사람은 잼으로 먹은 사람보다 칼로리가 덜 흡수됐어요. 견과류를 통째로 먹은 사람은 더 많은 지방이 대변으로 배출돼서 그렇다고 하죠. 따라서 사람이 가공한 게 한 단계라도 더 많냐 아니냐를 따져서 가공이 많이 되었을수록 불리한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가 있다면 가공을 하긴 했는데 그냥 뭐 한 입에 먹기 좋게 썰어 놓은 경우, 그냥 과일 먹으려고 썰어 놓은 경우, 그런 경우뿐입니다. 그냥 썰어 놓은 게 아니라 갈아 놓은 거면 또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좋은 탄수화물이냐 나쁜 탄수화물이냐, 자 쉽게 물어봤는데 자 생각보다 굉장히 대답이 복잡해졌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일일이 음식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뭐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 말해주냐, 난 다 알고 싶지 않다. 문제가요,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못 박으면 그것만 드실 거고 많이 드실 거고, 또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그건 아예 뭐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음식은요, 적당량만 먹으면 다 문제가 아니에요. 반대로 적당량 이상 먹으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적당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내 상황마다 다르고 내가 그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좀 아셔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뭐는 뭐다 이렇게 딱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틀리기 십상이다, 오류가 나기 십상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탄수화물로 많이 드시는 감자, 고구마 있잖아요. 얘네도 많이 먹으면요 분명히 살 많이 찝니다. 반대로 나쁜 탄수화물로 여기시는 콜라도 그게 뭐 한 모금 먹는다고 막 큰일 나는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감자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요, 감자가 좋은 탄수화물이라 그러면 감자 엄청나게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먹을 수도 있어요. 살 엄청 찝니다.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섬유질, 복합, 가공, 이 세 가지를 따져서 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할까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나한테는 안 좋은 탄수화물이다 생각되면 좀 더 양을 좀 더 줄이시고, 나한테는 더 좋은 탄수화물이다 생각되시면 좀 더 많이 드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딱 찍어서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고기를 낚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냥 고기를 바로 드리진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이 항상 다이어트 자립을 이루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